첫 번째 가볼까요? 예, 런베뮤 뒤늦은 사과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 청년 직원의 과로사 의혹 기억하시죠?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날 즈음 회사 측 사과문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주 80시간 가깝게 일하다가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정효원 씨 소식이었는데요. 자, 바로 어제 저녁에 업체 측이 SNS를 통해서 당사의 부족한 대응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이 고인에 대해서 평소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신규 지점 오픈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 게 맞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오픈 직전엔 이 홀파트 기준 13명의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서 지원해 왔다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많은 분들이 비난을 했던 부분이죠. 고위급 임원이 유족에게 폭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시인을 하면서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다만 업무량이 많았다는 건 앞서 인정을 하긴 했지만 기기 오류 때문에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로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제 예. 박 변호사님이 기가 차다고 했던 그 문자 메시지 그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심껏 유족한테 양심껏 모범 있게 행동하라.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법정도 아니에요. 사고가 딱 일어나자마자 본인들이 스스로 양심껏 행동하라라고 경고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양새로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무튼 교수님 회사 측에서는 뭐 여전히 유족의 이 과로사 주장을 수용할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일단은 비난 여론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여전히 과로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회피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창업자면서 현재 총괄 디렉터인 류 씨는 자신 SNS를 일단 비계정으로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전주의 한 독립 서점에서는 류 씨의 산문집을 산업재 코너로 배치를 하면서 책임 회피하지 마라. 그러고 추모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늘 해당 지점 그리고 본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베뮤 창업자 저 류 씨 저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또 등장한 민폐 관광입니다. 자, 본의 아니게 모두 외국인, 중국계 외국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 이곳은 바로 제주 서귀포의 한 주상절리. 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바위 끝에 서 있는 아버지와 우다다다 달려오는 저 어린 아들. 그냥 딱 봐도 위험천만 아슬아슬인데요. 자, 보세요. 아이야 그렇다 쳐도 저 아이고 막 뛰어다니네 저기를. 자, 저 끝에 있는 아빠는 그러든지 말든지 바다를 보며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에이, 이건 좀 억지로 까는 거다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대포 주상절리인데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443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저렇게 한 어린아이와 아버지로 보이는 성인 남성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죠. 주상절리 바위 끝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 이 장소가 내려가지 말라라고 쓰여 있는 푯말이 세워져 있는 진입 금지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푯말을 넘어서 무단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제보자가 이 상황을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해양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이미 저 두 사람 사라진 이후였다고 하고요. 또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가족 단위는 중국인 관광객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 두 사람이 중국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빈 딤섬 그릇에 음료까지 야무지게 저렇게 클리어했죠. 그리고 남긴 메시지는요. 자, 보시나요? 안 맛있다. 그래도 받침 제대로 썼어요. 면발로 한 땀 한 땀 휴지 위에 리뷰를 남겨두고 떠난 손님.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애교 같습니다. 자, 안 맛있다. 저거 면발로 썼는데요. 안 맛있는 사람이 그 옆에 딘섬하고 다 먹습니까? 뭔가 맥락은 좀 안 맞아요.
맛있다를 잘못 적었나 싶은데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고요. 이 게시자에 따르면 중국의 손님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한국말을 그래도 알거나 아니면 좀 글쎄요 어떤 뜻으로 한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딤섬하고 나머지 그릇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맛없으면서 그래 먹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이 문구 뭐야? 자, 충격적인 내용의 문구가 더 충격적인 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귀여운 토끼가 양말 안으로 쏙! 자, 그리고 쓰여진 문구는요. 아, 이게 예. 자, 심지어 이 옷은 무려 3살짜리 딸에게 입히기 위해서 구매한 옷이었던 것.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영어 문구도 일반적으로 잘 보지 않고 구매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냥 문구를 봤는데 문구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에 검색을 해봤고 그 의미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좀 많이 놀랬죠. 그 여자아이 옷이었거든요. 분홍색. 굉장히 뭐 말할 수 없죠. 그런 말을 한글로 써서 입고 다녔다고 하면 아유, 궁금해 미치겠다. 어떤 뜻이길래 그렇습니까,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글 쓰여져 있는 이 옷은요. 18일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국내 브랜드에서 산 옷인데 이 제보자가 본인 옷 포함해서 아이들 옷까지 합해가지고 무려 40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입혀보는데 이 문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가 직접 다 찾아봤더니 예. 뜻이 이렇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말이다. 아이고야. 예, 제보자가 이렇게 해 찾아봤는데요. 다른 옷도 아니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누가 봐도 뭐 아이가 입는 그런 사이즈도 크기도 아동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 여아들이 입는 옷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자아이가 입는 옷에 정면에 저런 글이 써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제보자의 입장입니다. 이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박 변호사님. 네. 어떤 그냥 뭐 공식적인 뜻이 있고 다른 중의적인 뜻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뜻이랍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그냥 한글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 옷을 아이가 입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본사 역시 이 뜻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수했던 직원을 퇴사소시켰다고 하는데 직원이 문제인가요? 회사 자체가 지금 잘못 만들었는 거 아닌가 아니, 보통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국내 최대 그 SPA 그렇죠. 브랜드인데요. 보통 저렇게 옷에다가 영문이나 이런 걸 표기를 하면 박 변호사님 그냥 진짜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약간만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요즘 뭐 사전도 필요 없잖아요. 포털 검색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고의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항의를 하니까 해수해 갔다고 하고요. 새로운 옷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을 가보죠. 투머치 딸바보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늦은 나이에 얻으신 외동딸인데요. 어려서부터 저를 늘 공주라고 부르셔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진짜 제 이름이 공주인 줄 알았을 정도로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초중고 내내 직접 등하교도 시켜주셨고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고 지원해주시는 딸바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과하게 단속하시는 면도 있긴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로 저에게 자주 손뽀뽀를 하셨는데 처음엔 애정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닌지 냄새로 확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서도 왕복 3시간 통학을 하기가 힘들어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며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집 근처에서 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께서 데리러 오신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평소처럼 공주라고 부르면서 제게 볼뽀뽀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다음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하은아, 니네 아빠 원래 그렇게 너한테 뽀뽀하셔? 뭐 맨날은 아니고 가끔 하셔. 야, 솔직히 나는 좀 놀랐어. 네가 무슨 10살도 아니고. 어휴.
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사실 네가 부모님 때문에 독립 못한다 그럴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거든. 근데 어제는 좀 기괴하더라 야. 기괴하다고? 야, 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기괴하다고 표현하는 친구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 저도 아버지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000여 번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자 대결입니다. 먼저 아빠한테 말하자는 자입니다. 야, 김하은, 너 이제 30이야. 정신 차려. 막말로 너 공주야? 아니, 공주 아니야. 공주병일 수는 있어도 공주 아니야. 너 그러다 진짜 시집 못 간다, 너. 눈 딱 감고 아빠한테 노라고 해.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다음 아빠한테 말은 말자는 자입니다. 야, 김하은, 아빠가 딸내미 아끼는 게 그 흉이니? 남들 왜 신경 써? 너 아빠한테 신경 꺼 하면 아빠 아마 확 쓰러질 거다, 너. 아빠가 과보를 하든 말든 너만 똑바로 하면 돼, X. 자, 손 변호사님. 네, 물론 친구가 또 친구 나름의 삶이 있고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따님이 친구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동이 뭐 과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끔 하는 거고 애정 표현이고 또 그 전에 또 술 마시고 또 기분 좋아서 한 건데 그 정도라면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너무 막 뽀뽀를 아무데나 하는 거가 뭐 좋아 보이진 않고 아버님께서 조금 자중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기괴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결혼을 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랬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친구의 말투가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남의 아빠한테 기괴하다는 얘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딸이 혼자서 독립하겠다고 하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안 된다. 아주 뭐 부득이 어쩔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 저만 딸이 있을 거예요. 저도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혹시 저렇게 하시나요? 못하죠. 큰일 나려고요. 예. 10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괴하다 표현은 그건 올바르지 않는 표현인데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러면 더 이상 못 가 그 시점이 제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딸이 이제 그랬던 시점 기억이 나는데 요즘 혹시 따님 방에 못 들어가시나요? 못 들어가죠. 접근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 지금 보면 좀 그거 과한 측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집에서도 아니고 밖에서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면 거부를 해서 좀 여기서 시간 장소 좀 가려달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요. 가족 여러분 의견이 반반입니다. 오. 우선 먼지님은 기괴는 심하네. 사이좋은 부녀 보기 좋은데 뭐가 문제냐? 외국인들은 그럼 다 기괴하다고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또 지러브님은 아무리 자식이 예뻐도 나이가 30인데 자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입장이 정말 반반이에요. 그렇군요.